종말이 오기 전 절친이 능력을 이용해 물자를 대량으로 사재기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그는 매번 주문할 때 내 주소를 적었다. 종말이 터진 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쳐 물자를 내놓으라고 나를 협박했다. 나는 물자가 정말 없다고 애걸복걸하며 설명했지만 결국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절친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의기양양해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종말이 터지기 전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 볼을 세게 꼬집어 보았다. 그제야 내가 회귀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휴대폰 날짜를 확인하니 지금은 종말까지 보름이 남은 시점이었다. 아직 모든 게 늦지 않았다.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다이아오가 거침없이 들어왔다. 그러고는 내 침실 문을 벌컥 열었다. 릴러, 너한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있어? 그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다이아오는 목청을 가다듬더니 내 명의의 회사 지분을 넘기기로 했어. 남 좋은 일 시키느니 차라리 너한테 파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좋은 건 우리끼리 나눠야지. 안 그래? 많이는 필요 없고 20억만 줘. 종말이 코앞인데 곧 물거품이 될 회사 지분을 나한테 비싸게 팔겠다고? 무슨 좋은 걸 나눈다는 거야? 이건 명백히 나를 호구로 보는 거잖아. 전생에 나는 그와의 오랜 우정을 생각해서 별 생각 없이 그의 요구를 들어줬었다. 두말 않고 가진 돈을 전부 그에게 송금했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종말이 닥쳤고 물가는 폭등했다. 평소에 흔해 빠졌던 식량들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치솟았다. 그리고 내가 다이아오에게 비싸게 산 지분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당장 수중에 여유 자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안의 모든 물건을 팔아치워야 했고 겨우 라면 몇 박스를 구했다. 하지만 그 라면마저도 결국 사람들에게 다 뺏기고 말았다. 다이아오는 다 나를 위해서라는 듯한 표정으로 그는 거의 안달이 난 듯이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를 꺼냈다. 한번 봐봐. 문제 없으면 지금 바로 사인해. 참나, 계약서까지 다 준비해왔네. 내 돈이 그렇게 탐나니?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내 지분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 난 필요 없어. 내 수중에 현금을 내놓을 생각은 추구도 없으니까? 다이아오는 조급해졌다. 릴러,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 없어. 나중에 딴 사람이 채가고 나서 후회하지 마. 난 헛웃음이 났다. 이제 종말까지 보름도 안 남았는데 때가 되면 회사 지분 같은 건 다 물거품이 될 텐데 누가 그걸 탐낸다고 그래? 나는 덤덤하게 미소 지었다. 난 당연히 후회 안 해. 다이아오는 투덜대며 떠났다. 나는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휴대폰을 들어 관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앞으로는 절대로 다이아오를 들여보내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와 다이아오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우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다. 빌라 단지의 보안 요원과 관리인들도 다 그를 알 정도였다. 우리 집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었던 셈이다. 전생에 그는 이 점을 이용해 엄청난 양의 물자를 우리 집 지하실로 보냈다. 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는 일부러 내가 일하는 시간에 물건을 실어 날랐다. 마트 로고가 박힌 배달 트럭들이 줄지어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다이아오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요란스럽게 관리인들을 불러 상자째로 쌓인 물자들을 지하실로 옮기게 했다. 관리인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의아한 듯 물었다. 릴러 씨,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셨어요? 다이아오는 천진난만한 눈망울로 대답했다. 이거 릴러가 대신 사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무슨 생각인지. 쌀 수십 톤을 사서 집에다 쟁여두더라고요. 참, 이따가 돼지고기 2.5톤도 더 올 거예요. 그때도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관리인은 의아해하면서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며 물건 운반을 도왔다. 그렇게 돕는 일이 열흘 넘게 이어졌다. 그의 열띤 홍보 덕분에 옆단지 보안 요원들까지 나의 이 소문을 전해 들었다. 매일 회사에서 야근하던 나만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있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눈동자의 설인증오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다이아오와 알고 지낸 지 수년. 그에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대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그에게 우리 집을 또 다른 집이라 생각하라고 했다. 심지어 그의 부모님이 남긴 회사조차 내가 없었다면 내가 2년 동안 온 힘을 다해 관리해준 덕분에 지금의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내 손으로 온이에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을 키웠을 줄이야? 그날 이후 다이아오는 이틀 동안 끈질기게 나를 설득했다. 자신의 지분을 인수하라고 말이다.
내가 연달아 거절하자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다이아오는 초조해졌다. 결국 이를 악물고 지분을 이 회사에 헐값에 넘겼다. 계약을 마친 후 예상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입금액을 보며 다이아오의 얼굴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두워졌다. 마침 지나가던 내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나를 본 다이아오는 화풀이 대상을 찾은 듯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릴러, 이제 속이 시원해. 나는 눈을 한번 흘기고는 고개를 돌려 다른 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어렵게 약속을 잡은 중요한 고객이 앉아 있었다. 나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 특별히 이 지역 최고의 5성급 호텔 식당을 예약했다. 린 사장님, 가격 부분은 이미 비서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분 매매 건은 다른 이사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대답을 하기도 전에 룸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뭐라고, 릴러? 내가 회사 지분을 판다고? 멀쩡한 회사를 왜 팔려는 거야? 설마 나 따라 하는 거야? 안 돼, 팔지 마.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내 일이야. 너랑 상관없어. 하지만 다이아오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내 앞으로 달려와 책상 위에 계약서를 빼서 들고는 찢어버리려 했다.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내 손바닥이 그의 얼굴에 매섭게 내리꽂혔다. 다이아오,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봐. 난 지분을 인수하는 거야. 회사를 파는 게 아니라. 다이아오는 흠칫 놀랐다. 그러고는 곧 손에 든 인수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했다.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자 다이아오의 안색이 딱딱하게 굳었다. 다음 순간 그는 뺨이 화끈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가 화를 내기도 전에 내가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다. 이번에 인수를 끝내면 내 회사 계좌에 아마 돈이 하나도 안 남을 거야. 원래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리니까? 내 말을 듣자마자 다이아오의 눈이 번쩍 뜨였다. 사야지, 사야지, 당연히 사야지. 돈이야 다 쓰고 나면 나중에 다시 벌면 되잖아. 먼저 일 봐, 난 방해 안 할게.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서둘러 문을 나섰다. 이번 거래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30분이 흐르고 내가 호텔에서 막 나오자마자 다이아오가 마중을 나왔다. 어때? 사인 잘했어. 별 문제 없었지? 이때 내 기분은 꽤 좋았다. 그의 무례한 태도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미 다 끝냈어. 그는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비열한 웃음이 번졌다. 릴러, 이렇게 거금을 투자하다니 미리 축하도 못했네. 나중에 수익이 꽤 짭짤하겠어. 다이아오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고소해하는 기색이 가득했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빈털터리가 된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실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번에 인수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내에서 가장 크고 설비가 잘 갖춰진 식품 가공 공장이니까. 이 공장과 관련된 사업은 아주 방대했다. 크고 작은 슈퍼마켓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물건을 떼어간다. 즉, 이 공장을 장악했다는 것은 시내 슈퍼마켓의 절반 가까이를 장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게 있어야 내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공장 인수를 마친 뒤 공장 직원들을 데리고 밤낮 없이 야근을 시작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물자를 생산해내야 했다. 결국 진짜 종말이 닥치면 물자 하나가 사람들에게는 곧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되기 때문이다. 창고에 있는 물자를 막 통계냈을 때 갑자기 비서의 보고를 받았다. 린 사장님, 오늘 저희와 협력하는 몇몇 슈퍼마켓에서 거액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구매자가 우리 공장에서 직접 트럭으로 실어 집으로 바로 배송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 좀 보시죠. 비서가 말하며 주문서를 내밀었다. 공장을 인수하자마자 나는 지시를 내렸었다. 기존에 거래하던 대형 마트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개인 주문도 받지 말라고. 평소라면 비서인 샤오천이 바로 거절했을 텐데 혹시나 해서 고개를 숙여 확인해보니 역시나 주문서의 서명란에는 내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다. 나는 손바닥을 꽉 쥐었다. 눈은 주문서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전혀 놀랍지 않았다. 다이아오가 이번에도 나를 끌어들이기로 한 것이다. 주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낮에 우리 집으로 배송된 물자 외에도 다이아오는 수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추가로 주문했다. 장소는 외딴 교외 지역이었고 한밤중에 배송해달라는 비고 사항까지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곳이 다이아오의 또 다른 창고구나. 전생에
우리 집 지하실이 바이아우의 물건 보관소인 줄만 알았는데 그가 이중으로 준비했을 줄이야?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미리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식품 가공 공장을 사두길 잘했지. 덕분에 바이아우의 움직임을 일찍 파악할 수 있었다. 비서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리고 나니 내 휴대폰 벨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울려 퍼졌다. 전화를 받자마자 바이아우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릴러, 너희 집보안 요원들 왜 이래? 감히 나를 못 들어가게 하잖아. 빨리 나 들여보내라고 명령해. 나는 그의 호통을 무시하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우리 집엔 무슨 일인데, 릴러, 말이 왜 그래? 우린 제일 친한 친구잖아.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널 찾아갈 수 있어. 바이아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나에게 애교를 부렸다. 익숙한 말투. 순간 내 생각은 예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를 떠올리면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나를 향한 사리가 생각나.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친구, 난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어?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 찾아오지 마. 바이아우는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늘 자신에게 상냥했던 내가 이렇게 냉정하게 굴 줄은. 그는 반응하기도 전에 내 전화를 끊어야 했다. 나는 바로 그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집이 안 되니 바이아우가 또 나를 해치려고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에겐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자신이 정말로 단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뒤 바이아우는 다시 슈퍼마켓에 연락해 원래 우리 집으로 보내려던 물자를 교회 창고로 변경했다. 며칠 동안 바이아우는 공장에 몇 번이나 더 물건을 주문했다. 대충 계산해 보니 주문 금액이 그의 전 재산과 거의 맞먹었다. 아마 더 이상 물건을 주문할 루트는 없을 것이다. 종말 하루 전 하늘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마치 폭풍전야 같은 기세였다. 사람들은 곧 닥쳐올 천재지변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 영상 하나가 갑자기 화제가 되었다. 영상 속에는 어두운 방 안에 종이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카메라가 비추는 곳마다 거의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가득했다. 위치 정보는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였고 영상의 마지막 1초에 무심코 찍은 듯한 문패가 보였다. 공교롭게도 바로 우리 집이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이아우가 올린 영상이었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나를 엿먹이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영상이 화제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일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부에서 갑자기 통지문을 발표했다. 내일부터 전 국민에게 휴무령이 내려졌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외출은 일절 금지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내가 미리 보냈던 정보가 정부 측에서 확인된 모양이다. 그날 밤 수많은 사람이 잠 못 이루고 뒤척였지만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눈부신 햇살이 커튼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조심스레 온도계를 창밖으로 내밀어 온도를 재보았다. 결국 62도의 폭염 모드가 시작되고야 말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체념한 듯 일기예보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오늘의 최고 기온이 52도에 달할 것이라 나와 있었다. 인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에 육박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기온은 계속 오를 것이고 20일 뒤에는 기어이 공포스러운 숫자에 도달할 것이다. 전생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고온으로 인해 세균이 급격히 번식했고 곧이어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다. 장기간의 폭염과 세균 감염은 막대한 양의 식량을 부패시켰다. 평소 흔하디흔하던 쌀이 귀해져서 구하기 힘들어졌고 마트도 순식간에 약탈당해 텅 비어버렸다. 이번 생에는 폭염이 시작된 지 이틀도 되지 않아 군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시민들을 대피소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나는 인파에 뒤섞여 대열 뒤편에서 바이아우의 행방을 몰래 살폈다. 머지않아 근처 구석에서 사람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인 그를 발견했다. 먹을 것 좀 나눠줘요. 먹을 거 있는 거 다 봤어? 아가씨, 우리 애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제발 자비 좀 베풀어서 조금만 나눠주세요. 바이아우는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질렸다가 하며 참으로 꿀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아포칼립스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원래 그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집에서 에어컨을 쓰며 아주 안락하게
평생 먹고도 남을 음식을 혼자 즐기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을 대피소로 강제 이동시켰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열을 따라 대피소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피난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아오는 자신을 대접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다. 이동하는 내내 수시로 과일을 꺼내 먹거나 간식을 까먹었고 옷차림도 시종일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다. 그러니 금세 사람들의 표적이 된 것이다. 그가 어쩔 줄 몰라 쩔쩔대고 있을 때 갑자기 나를 발견했다. 다이아오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저 사람한테 가보세요. 저 사람이 이 도시 최고의 부자였거든요. 가진 물자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사재기 영상. 저 사람 집에서 찍은 거라니까요. 말을 마친 그는 의기양양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릴러, 물자 좀 나눠주는 것뿐인데 설마 그렇게 속 좁게 굴진 않겠지? 그의 덕분. 사방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떠보는 듯한 기색과 깊은 탐욕이 가득했다. 사방에서 느껴지는 악의에 휩싸이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똑똑히 알고 있었다. 이번에 이들의 탐욕을 꺾어놓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전생과 똑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뗐다. 맞습니다. 그 영상은 우리 집에서 찍은 게 맞아요. 사람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이아오가 기뻐할 틈도 주지 않고 나는 큰 소리로 다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제 모든 물자와 재산은 이미 전부 국가에 기부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재난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마친 뒤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대피소 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토론하기 시작했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멀어졌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다이아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분명 다른 걸 숨겨뒀을 거야. 그 많은 물자를 어떻게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전부 기부할 수가 있어? 나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막 대꾸하려던 찰나 뒤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증명하지. 릴러 씨는 실제로 자신의 모든 물자를 기부했습니다. 이번 대피 작전에 아주 큰 공을 세웠죠. 어둠 속에서 한 군관이 걸어 나왔다. 그는 군중을 훑어보더니 말을 이었다. 릴러 씨의 공헌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우리 군은 그녀의 신변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니 근거 없는 소문으로 소란을 피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제야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놓였다. 정부 측 인사가 보증을 섰으니 설령 딴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더라도 함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아직은 아포칼립스 초기 단계라 대놓고 공권력에 맞설 배짱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다이아오는 원망 섞인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군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보더니 그저 나를 한 번 더 쏘아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도발을 가볍게 무시하고 군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천정은 그동안 내가 정부와 소통해온 연락책이었다. 회귀한 첫날, 나는 인맥을 총동원해 상부에 종말의 소식을 전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다이아오의 물자 창고 위치를 알아낸 뒤 몰래 설치한 여러 대의 카메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가 순식간에 수십 톤의 물자를 공간 속으로 집어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힌 것이다. 그제야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종말이 현실임을 확인한 그들에게 나는 통 큰 제안을 했다. 내 명의의 공장과 모든 물자를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말이다. 오직 군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건 하나 때문이었다. 아무리 다이아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모든 일이 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무사히 군부대 숙소에 입성했다. 사방이 군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안도감 덕분에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끌벅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책임자를 만나게 해줘. 빨리 들여보내 달라고. 막지 마. 내가 누구인지 알아? 감히 날 막아서다니? 다이아오의 목소리였다. 나는 느긋하게 준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오니 다이아오가 엉망진창인 몰골로 서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군인 몇 명에게 가로막혀 경계선 밖에 서 있었다. 나는 여유로운 태도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를 보자마자 바이아오의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나를 찢어 죽일 기세였다. 내 짐작이 맞다면 어제 내가 정부군을 따라간 뒤 바이아오는 사람들 틈에 계속 남아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그를 먹잇감으로 점찍었고 너도 나도 바이아오에게 물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겠지? 어떤 이들은 직접 손을 써서 뺏으려 들기까지 했을 테고 수비대가 나와서 질서를 유지한 덕분에 겨우 위기를 넘겼을 것이다. 이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밖에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아오가 보고 싶어하던 책임자가 나왔다. 바로 천정이었다. 그를 보자마자 바이아오는 마치 구원줄이라도 잡은 듯했다. 그는 단숨에 달려와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저도 물자를 기부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부할 수 있습니까? 수량이 너무 적으면 저희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많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절대 릴러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쫓아내 주세요. 그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악의가 가득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천부장도 덩달아 침묵했다. 곁에 있던 젊은 비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다. 당신이 맨 가방, 내 것보다도 작아 보이는데 물자를 얼마나 기부할 수 있다는 거야? 바이아오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고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이 거래는 당신들에게 절대 손해가 아닐 겁니다. 장담하지요. 내가 내놓을 물자는 릴러의 10배가 넘습니다. 천정은 망설이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보일 듯 말 듯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러자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한 물자들을 확인해야겠군요. 바이아오는 그 말을 듣자 안색이 밝아졌다. 얼굴에는 위기양양함이 가득했다. 바이아오는 요란스럽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구경하게 했다. 창고 앞에서 바이아오는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염원하자 수백 개의 커다란 나무 상자가 순식간에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똑똑히 보세요. 이것들이 제가 기부하려는 물자들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제 당장 릴러를 쫓아내세요.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다. 다들 믿을 수 없다는 듯 바이아오를 바라보며 어떻게 저런 일을 해냈는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손 한 번 휘두르니 물자가 이렇게나 많이 나오다니 설마 휴대용 공간 능력인가? 이건 말도 안 돼. 대단하다. 이 정도 양이면 우리 한참은 먹겠는데. 바이아오가 쏟아지는 찬사에 도취해 있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나무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기부하겠다는 물자야? 나는 손을 들어 올려 사람들이 내 손에 든 것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했다. 봉투 안에 든 것은 다른 게 아니었다. 상자 안에는 모래가 가득 차 있었다. 바이아오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는 다급히 앞으로 걸어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앞의 상자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게 다 모래일 수가 있지? 그는 남은 나무 상자들을 정신없이 열기 시작했다. 바이아오는 하나씩 상자를 열었지만 열 때마다 실망감만 더해졌다. 마지막 상자를 열 때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 나무 상자들 안에는 쌀은커녕 쌀알 한 톨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무표정하게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바이아오의 주문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최소한의 대가로 그가 뼈저린 손해를 보게 만들기로 바이아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다. 그가 절반의 돈으로 2배에 가까운 물자를 사게 만든 것이다. 그야말로 명백한 손해보는 장사였다. 업계 사람이라면 단번에 이상함을 눈치챘겠지만 바이아오는 예외였다. 그는 단순히 멍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멍청하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그는 줄곧 자신이 비즈니스의 귀재이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믿고 있었다. 내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 그는 의심하기는커녕 횡재했다며 싱글벙글 좋아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에 내 생각은 중단되었다.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모래일 뿐인데 물자라고 속이다니. 지금 모래가 무슨 쓸모가 있다고. 음식인 줄 알았더니 공간만 아깝게 낭비하고 있네. 천정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단호하게 말했다. 물자를 내놓지 못한다면 여기는 상관없는 사람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바이아오는 정신을 차리고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들었다. 너지, 분명히 내 짓이야. 내 물자를 바꾸치기 한 거지? 절대 가만 안 둬? 그가 내 앞까지 오기도 전에 내 경호원들이 그를 꽉 붙잡았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마치 평소에 나를 가만두기라도 했던 것처럼 말하네. 회귀한 이후 지금까지 다이아오는 줄곧 나를 죽일 궁리만 해왔다. 내가 여기서 반격하지 않는다면 전생에 억울하게 죽은 나 자신에게 죄를 짓는 꼴이다. 다이아오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발악해도 아무 소용 없었다. 그는 곧 수비대에 의해 쫓겨났다. 다이아오에게 공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퍼져나갔다. 불과 3일 만에 방공호 전체에 소문이 났다. 듣자 하니 그는 어딜 가든 물자를 내놓으라고 강요받는다고 한다. 그가 아무리 애절하게 빌어도 공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고작 모래더미만 모았을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 늘 그를 감시하고 있다가 그가 음식을 꺼내는 순간 즉시 달려들어 빼앗으려 했다. 전생에 나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다른 점은 물자를 빼앗는 사람들 중 누구도 다이아오에게 치명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다. 그가 죽고 나면 공간 속의 물자가 함께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다이아오를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한 달이 지난 후였다. 이때는 이미 극심한 폭염이 지나가고 정부가 미리 대비책을 마련한 덕분에 이번 생은 전생과 달리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전염병도 돌지 않았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내가 정부군을 따라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초췌한 몰골의 한 남자가 달려들었다. 릴러, 내가 어떻게 아직 살아있어? 진작 죽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내 물자들은 내가 훔친 거지? 다이아오였다. 한 달 남짓 못 본 사이 그는 마치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온몸이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징후 섞인 눈빛으로 포효했다. 너였어. 왜 안 죽고 살아있는 거야? 난 말세의 지배자가 됐어야 했다고. 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회귀하면 다야. 내가 널 한 번 죽였으니 2번이라고 못할 줄 알아? 난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건 전생의 다이아오였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손에 허공에서 서늘한 광채를 내뿜는 단검이 나타났다. 그리고 곧장 나를 향해 찔러왔다. 찰나의 순간 탕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다이아오의 가슴에 핏자국이 번졌다. 그의 동공이 한껏 확장되었다. 자신이 이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러고는 천천히 쓰러졌다. 난 전혀 놀라지 않았다. 총을 든 천정의 묵직한 시선과 마주쳤다. 다이아오는 그동안 숨어 지내며 수백 번이나 음식을 빼앗긴 끝에 점차 깨달았던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정말로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그의 간은 점점 부어올랐다. 자신의 능력이 워낙 사기적이라 정부조차도 그의 아공간을 포기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는 양 아나무인으로 천정의 면전에서 나를 공격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착각이었다. 실질적인 물자에 비하면 텅 빈 공간은 그저 창고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이 도시에서 가장 흔한 게 바로 창고였다. 이제 다이아오도 죽었으니 내 주변의 위험은 거의 사라졌다. 천정 일행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나는 홀로 집으로 향했다. 종말의 위기가 일단락되자 곳곳에서 재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나는 정식으로 이 도시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다이아오의 죽음은 지금의 내게 그저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일 뿐이다. 내 발걸음은 절대로 그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비록 어둠을 겪었을지라도 나의 미래는 찬란한 아침 노을처럼 희망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